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심층학습, 얼굴 인식의 노화 문제 해결.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변하는 거, 그러니까 노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얼굴 인식 기술 진짜 편리하잖아요. 뭐 스마트폰 잠금 해제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쓰이고, 근데 청취자분 자료처럼 이게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 이걸로는 지금 내 얼굴을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네, 맞아요. 그게 이 분야에서 계속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딥러닝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요. 여기서 딥러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떤 패턴을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얼굴 인식에서는 수많은 얼굴 이미지를 보고 특징을 뽑아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학습 데이터에 다양한 나이대의 얼굴, 특히 같은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시스템이 이제 나이 든 얼굴을 봤을 때 예전에 학습했던 젊은 얼굴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딱 매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뭐 피부 질감 변화라던가 주름이 늘어나는 거, 또 피부가 좀 처지는 거,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인식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체중 변화 같은 것도 무시 못하고요. 얼굴 형태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의 변화, 특히 이 시간이라는 변수를 데이터가 다 못 따라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이 데이터 문제를 꽤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냥 얼굴 사진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의 변화를 담은 데이터가 핵심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을 수십 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그것도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모은다? 이게 현실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참여자가 계속 협조해줘야 하고요.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결국 노화 때문에 인식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특히 특정 연령대나 임종 그룹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그룹에 대한 인식 정확도가 더 낮아지는 그런 편향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와, 데이터 구축의 어려움까지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자료에서 보니까 얼굴 노화 모델 또는 디지털 디에이징 모델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하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게 요즘 많이 연구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인공지능한테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대충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패턴을 학습시키는 거죠. 뭐랄까, AI한테 시간 여행을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면 10년 전 사진을 넣으면 AI가 학습한 노화 패턴을 적용해서 지금쯤이면 이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현재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10년 전 젊었을 때는 이런 특징이었겠구나 추정해서 데이터베이스 사진이랑 비교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성적 적대신경망, 겐 같은 기술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걸로 이제 주름을 만들거나 피부 처짐 같은 걸 디지털로 이미지에 넣거나 빼는 방식으로 입력된 얼굴이랑 데이터베이스 얼굴 간의 나이 차이를 줄여서 인식률에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오, 흥미롭네요. AI가 시간의 간극을 메우려고 한다니, 그럼 이런 노화 모델 쓰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가요? 기대가 되는데요.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노화 속도나 그 패턴이 정말 다르잖아요.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고요. 근데 현재 모델들은 주로 좀 평균적인 노화 패턴을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까지 다 잡아내기는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너무 보정을 심하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져서 다른 사람으로 잘못 인식할 위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확성이랑 그 사람의 개별적인 특징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네요. 결국 기술이 현실의 복잡함을 따라가려는, 뭐랄까,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군요.
자, 그럼 오늘 청취자분 자료 덕분에 알게 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딥러닝 얼굴 인식 정확도는 학습 데이터에 엄청 의존하는데 특히 노화라는 변수 앞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리고 이걸 극복하려고 노화 모델이나 디에이징 모델 같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마트폰 잠금 해제 같은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서요.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실종된 사람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장기간 변화를 추적해야 하는 보안 시스템 이런 데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기술이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잡으려고 애쓰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은 이거 같아요.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정말 개인의 미래 얼굴 변화나 과거 얼굴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원 확인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겠죠.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기술 발전의 가능성과 함께 또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기술이 시간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여러분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